책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책상, 뭐 의자 다 보여.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요, 일단 빛이 제일 중요해요. 빛이 필요해. 빛이 없으면 보여, 안 보여? 밤에? 밤에 잘 안 보이죠? 빛이 밝을 때 잘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 빛이 있어야지 보인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보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요 빛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광원이라는 거에서 올 거야. 광원이라고 하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야. 스스로 빛나고 있는 애들이 광원인 거예요. 자, 그럼 책상 광원이에요, 아니에요? 책상은 광원이 아니에요. 너네 휴대폰 액정은요? 화면? 맞아요. 그건 광원이죠. 태양은요? 맞아요. 오케이? 그런 애들이 광원인 거야.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들을 우리가 광원이라고 한다. 태양, 가로등, 촛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등들이랑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화면등 이런 거 전부 다 광원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요 빛이라는 건 반사할 수도 있고 굴절할 수도 있어요. 반사가 무슨 뜻이야? 튕겨 나오는 거. 굴절은? 뭔가 꺾이는 거죠? 맞아요. 빛의 반사다라고 하면요. 반사되는 거야. 굴절이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쭉 갔어야 돼, 원래는. 맞아?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꺾이는 거예요. 오케이? 반사랑 굴절이랑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빛은 뭔가 요 거울 같은 거 만나면 반사할 거예요. 요 표면에서 반사하는 성질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공기의 중에서 물로 들어간다든지 뭔가 바뀔 때 굴절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꺾이는 현상을 보여줄 건데, 우리가 요때 외워주셔야 되는 거, 자, 거울이 있어. 여기가 거울면이야. 맞아? 거울면에다가 수직으로 우리가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법선이라고 불러줄 거야. 자, 이건 반사할 때랑 굴절할 때랑 똑같아요. 굴절할 때도요.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갈 거면 물에 표면이 있겠지. 표면 쭉 그어주고요. 여기에 수직인 선 하나 그어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선이라고 할 거야. 요게 법선이야. 자, 어떤 면에서 반사되어 나와요, 빛이. 혹은 어떤 면에서 꺾여 들어갈 거예요. 그 면의 수직인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법선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입사각, 반사각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각들은 빛이 이렇게 들어왔지. 이 각도로 들어왔어요. 이쪽이 아니에요. 법선이랑 빛 사이의 각이 입사각이야. 법선이랑 빛 사이의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법선이랑 요 반사된 빛 사이의 각을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부를 거야. 맞아요? 자, 굴절도 똑같아요.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맞아? 법선이랑 빛 사이의 각을 입사각이라고 할 거고요. 법선이랑 빛 사이의 각을 굴절각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다가 헷갈리는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법선이랑 빛 사이의 각이야. 그래서 이 법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의 특징은 뭐가 있냐? 입사각이랑 반사각은 항상 똑같아. 크기가 항상 똑같을 거예요. 얘가 요 각도로 들어갔으면 반드시 똑같은 각도로 튀어나올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굴절각은요. 사실 요 굴절각 자체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거야. 이게 얼마나 꺾이는지는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질 건데 중학교 때는 안 배워요. 고등학교 가서 배우실 거고, 간단하게 입사각이 첫 번째 요 정도일 때랑 입사각이 두 번째 분홍색으로 그은 거. 언제 굴절각이 더 클까? 두 번째에서 더 큰 거예요. 자, 2번은 요 정도로 굴절할 거예요. 굴절이 너무 안 된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굴절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굴절하고 나서 요 정도로 굴절되어 있을 거야. 맞아?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질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진다. 요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반사랑 굴절을 우리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했냐? 우리가 보는 과정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요 빛의 반사랑 굴절인 거예요. 특히 요 반사. 자,
우리가 물체를 볼 때는 지금 책상에서 빛이 나오고 있진 않죠. 빛나는 이런 등들은 내가 빛을 바로 보는 게 맞을 건데 책상은 빛을 내고 있지 않으니까 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빛의 반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물체를 보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요 빛이 쟤한테 가서 나한테 반사되어서 돌아올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빛이 눈에 들어오려면 반사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광원을 직접 볼 때. 전등을 직접 볼 때는 빛 자체가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반사나 굴절 없이 그냥 들어올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물체를 볼 때, 내가 책상을 볼 때는 저 광원에서, 등에서 책상을 반사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파란 글씨 너네 안 써있죠? 그쵸? 자, 여기 광원에서 눈까진 간단한데, 그래서 물체를 볼 때는 광원 같다, 물체 같다, 눈 갈 거라는 거야. 자, 근데 광원에서 물체까지는 쭉 빛이 가면 되는데 물체에서 눈으로 들어올 때 빛이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너네 안경을 많이 안 끼네. 나랑 혜연이만 끼고 있네요. 안경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경 왜 껴요? 뭔 잘 보이려고. 잘 안 보여서 끼는 거지, 그치? 근데 너네 그거 봤어? 혹시 도수 높은 친구들 안경 본 적 있어요? 눈 어떻게 돼요? 눈이 작아지지 않니? 눈이 이렇게 도수 되게 높은 애들 안경 끼면 눈 되게 작아지거든? 본 적 없어요? 왜지? 도수 엄청 높거나 안경 두꺼운 친구들 보면은 안경 벗으면 눈 커지는 애들 있어. 안경 쓰면 눈 작아지고. 나중에 한번 봐봐. 자, 그게 왜 그러냐? 이 안경 렌즈에서 빛을 우리가 굴절시켜주고 있는 거야. 굴절시켜서 내가 더 잘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안경 안 쓰신 분들이 물체를 볼 때랑 혜안이가 물체를 볼 때랑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볼 때는 갔어. 반사된 것까지 좋은데 내 눈에 들어오기 전에 안경 렌즈를 거쳐야 돼. 안경 렌즈에서 굴절이 된 다음에 눈으로 들어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안경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광원에서 물체까지는 쭉 가면 돼요. 물체에서 반사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안경 렌즈에서는 굴절 일어난 다음에 눈으로 들어올 거예요. 요거 세 가지 차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거 세 가지 어렵지 않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강의 먼저 보고 갈 건데 빛은요, 일단 직진해요. 빛은 직진할 거고 우리 빛이 직진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빛의 반사에 의한 현상 보시면 거울 있어. 거울에 반사되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거울 내가 여기에 있고 거울이 만약에 내 바로 앞에 없어도 이쪽에 있어도 이쪽에 있게 되면 내가 뭐 주원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경험 있어요? 친구랑 나랑 가운데 거울 두고 서 있으면 똑같은 거리로 서 있으면 서로가 보인다, 거울에? 맞아? 맞을걸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얘가 반사될 때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다 그랬지. 반사돼서 내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빛의 반사에 의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수면에 빛이 반사되는 것도 당연히 반사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굴절은 왜 일어나냐? 빛이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빛에 진행하는 속력이 달라진대. 속력이 달라져서 굴절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 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진공 중에서 빛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은 기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에서 제일 느려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굴절하게 되는 건데 그 정확한 법칙은 고등학교 가서 배울게요.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물질마다 진행하는 속력이 달라지더라.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자, 그래서 굴절에 의한 현상으로는 뭐가 있냐? 빨대 물속에 넣어놓으면 좀 꺾여 보이는 거 알아요? 좀 커 보이고? 그런 것들. 아니면 동전 같은 것도 좀 더 커 보이고요.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다리가 더 굵게 보이고요. 요런 것들 우리가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으로 알 수 있고 그러면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 중에서 물속에 있는 애들 왜 그렇게 보이냐라고 했을 때 자, 빛이 왔어. 물에 들어가면서 굴절됐어요. 물고기를 만나서 반사됐네요.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또 속도 바뀌었지. 또 속력이 바뀌었으니까 굴절됐을 거야.
요 과정을 거쳐서 내 눈으로 들어왔는데 내 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물속에 있는 거 볼 때는 실제 위치랑 좀 다르게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굴절에 의한 현상들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이런 거더라.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평면 거울에 생기는 상황 볼게요. 자, 상이라고 하면 이 상이라는 단어는 물체를 거울에 비춰볼 때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의 모습이 나되어 있어. 자,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비친다고 해서 저 뒤에 내가 있는 게 아닌 거. 그쵸? 그렇지만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은. 맞아? 그걸 우리가 상이다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 거울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이게 거울이니까 저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상이 어떻게 생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일단 광원이 있었을 거야. 맞아? 광원이 있었는데 빛이 요 꽃으로 들어왔겠네요. 오케이? 자, 꽃으로 여러 가지 빛이 막 들어왔을 건데 그 중에서 요쪽으로 반사된 빛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반사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들어올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눈이 몇 개예요? 2개죠? 자, 반대쪽 눈으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 하나일 때보다 2개일 때 거리 감각이 더 좋아지죠. 그 이유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이 어떻게 맺힌다? 이 내 오른쪽 눈이랑 왼쪽 눈이 교차되는 요 부분에서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울 속에서 생기는 상은요, 요거 쭉 그어서 생각해 주시면 요 아래쪽에도 똑같이 그어줬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길 거다. 자, 그럼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거울에 가까워지면 거울 속에 나도 거울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맞아요? 멀리 있으면 거울 속에 나도 점점 멀어져요. 작아져요. 오케이? 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실제로 거울까지 있는 거리랑 거울 속에 내가 상이 비치는 그 상이 비치는 요 거리랑 2개가 똑같은 거야. 이 거리랑 요 거리랑 요 2거리가 같아져요. 물체에서 실제 거울까지, 나부터 요 거울까지의 거리랑 거울 안쪽에 있는 내가 거울까지의 거리, 거울 안쪽에서 나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거울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똑같아서 요 지점에서 물체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더라. 오케이? 응. 자, 그래서 실제 물체와 크기가 같을 거예요. 맞아. 거울 볼 때 우리 기본적으로 크기 똑같아요. 이거 중요해요. 크기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울 중심으로 물체랑 대칭 이루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크기가 같고만 해도 되겠다.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랑 거울에서 상까지랑 거리가 똑같다. 자, 그래서 우리 평면 거울, 우리 모양에 왜곡이 없는 그냥 거울들, 세면대 거울 봤을 때 우리 뭐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죠? 맞아요. 전신 거울 같은 거, 집에 달린 거, 아니면 손거울 같은 거 대부분 평면 거울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일반적인 거울이 요거야. 자, 일단 뒤로 더 넘어가서 그럼 평면 거울 말고 뭐가 있느냐? 울퉁불퉁한 거울이 있어요. 울퉁불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들어간 거울들이 있어. 우리 화장실 가서 만져보면 평평해요, 거울. 근데 그 평평한 거 말고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울 있고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울 있거든요. 자, 그 둘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날 건데 왜 그렇냐? 평면 거울에서는 들어오면 반사각이랑 이사각 똑같이 나갈 거니까 반드시 그냥 똑같이 보여야 돼. 근데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우리 요 맨 볼록한 부분, 제일 볼록한 부분에서는 들어간 대로 그대로 튀어나오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런데 조금 옆으로 가보니까 요 상황인 거야. 들어갔거든? 들어가는 거 자체는 똑같이 들어갔거든? 근데 여기는 법선이 여기에 똑같이 그어지니까 그대로 가면 됐는데
이 면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법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똑같게 반사가 되어야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 빛은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더 멀리 퍼져서 나갈 거예요. 맞아요? 볼록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퍼지게 나갈 거야. 그럼 퍼지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평면거울은 여기서 들어온 상은 요 앞에서밖에 못 봐. 반대로 내가 그 친구랑 양쪽에 서서 보면 서로 볼 수 있다고 했던 건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입사각, 반사각 똑같게 반사되어 나가서 친구한테 반사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건데, 자, 얘는 퍼져서 나갔다는 건 원래는 평면거울에서는 이쪽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들어간 빛을 볼 수 없어요. 이쪽에 있는 친구도 이렇게 들어간 빛을 볼 수 있다는 뜻이야. 멀리 있는 친구도. 옆에 있는 친구도 일자로 들어갔던 빛을 볼 수 있어요. 맞아? 더 넓은 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볼록거울 이렇게 퍼지게 할 거고요. 우리가 직접 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더 작게 보여요, 대신에. 항상 더 작게 보일 거고요. 바로 선 모습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 작아진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바로 선 모습도 일단 체크해 놓을게요. 자, 빛을 퍼지게 할 때 이런 현상 일어날 거야. 자, 근데 반대로 오목거울 볼게요. 오목거울 같은 경우엔 여기에 대해서 법선 끄어야겠네. 맞아. 들어왔는데 안쪽으로 모아지네요. 안쪽으로 모아지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는요. 한 점으로 모을 거야. 한 점에 모으게 될 거예요. 오목거울은. 자, 그래서 오목거울은 분명 빛이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친구도 못 봐. 상을 볼 수가 없어. 빛이 이쪽으로 모여버렸으니까. 맞아? 자, 대신에 이때는요. 실물보다 커다란 상이 생겨요. 실물보다 커다란 상이 생길 거야. 그런데 언제까지냐? 여기까지요. 왜 여기까지냐? 위쪽에 있었던 빛이요. 아래로 가죠. 아래쪽에 있었던 빛이 위로 가죠. 어떻게 됐어? 뒤집혔네? 그래서 오목거울에서는 이렇게 상이 뒤집힌 것처럼 보일 거예요. 멀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여기 지나면서부터 상이 뒤집힐 거야. 그리고 상은 점점 작아질 거고요. 멀어질수록. 오케이? 됐을까요? 자, 그래서 볼록거울이랑 오목거울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볼록거울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쓰냐? 그 도로에 가끔 거울 하나씩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동그랗게 거울 하나씩 가끔 있는 경우 있거든? 그 거울 보시면은 볼록거울이에요. 좀 더 작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 좀 구석에 거울 달려있는 경우 있어요. 그 거울 보시면 편의점 내부가 전체 다 보이거든? 다 보인다는 건 요 상황인 거야.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편의점 거울 같은 것도 볼록거울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목거울 이용하는 건요. 가까이 갖다 대면 잘 보인다 그랬지. 그래서 잘 봐야 될 때 써요. 치과용 거울. 치과쌤이 그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울 쬐끄만 거 하나 있거든? 그거 오목거울이어서 더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돋보기 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거울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열 조리기는 내가 조금 이따 사진 보면서 이야기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조등 같은 거, 요런 거 물체 크게 보거나 빛을 모을 때 사용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거울 여기까지 하고 렌즈는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위한 상부터 다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렌즈 볼 건데, 그 투명한 유리창은 우리가 얘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갈 거니까. 뭘 볼 거냐?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 볼 거예요. 볼록 렌즈 쓴 것 중에 너네 아는 거 뭐 있어요?
망원경 또 돋보기. 아, 네. 돋보기. 어떻게? 그 다음에 오목 렌즈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잠깐만 그거 말고. 자 오목 렌즈는 여기다가 써요. 안경. 우리 보통 쓰는 안경은 오목 렌즈 써요. 그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원시 있으신 분들 쓰는 돋보기 안경 말고 보통 안경들 있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이걸 못생겨서 해보기 싫은데 봐봐 이 상태에서 내가 야 나 이거 너무 쪽팔린데.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이거 한 번씩 본 적 있죠? 이렇게 하면 눈 작아지는 거 본 적 있지? 맞아요. 자, 그럼 오목 렌즈는 이렇게 오목 렌즈 갖다 대면 상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커 보이는 거야? 작아 보이는 거야? 작아 보이는 거죠.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이것까지 했어. 숙제 들어가면 이기고. 네. 자, 오목 렌즈는요. 작아 보여. 왜 작아 보이냐? 빛을 퍼지게 할 거예요. 굴절하면서 빛을 퍼지게 해서요. 항상 실물보다 작을 거고요. 바로 선 모습이고 멀어질수록 상 작아질 거야. 자,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돋보기 있어요. 자,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요. 커 보이죠? 맞아? 실물보다 큰 상이 생길 건데 그 돋보기로 가까이 갖다 댈 때 말고 좀 멀리 가서 혹시 본 적 있어? 멀리서 보면 상이 어떻게 보여? 거꾸로 보이거든요? 돋보기를 나중에 한번 가져와야겠다. 자, 돋보기는 멀리 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혀요. 왜 그러냐? 얘도 한 점에 모을 거거든? 평행한 빛을 한 점에 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던 빛이 올라가는 순간이 생기네. 위에 있던 빛이 내려가는 순간이 생겨요. 오케이? 그럼 뒤집혔지? 그래서 어느 정도 멀어지다 보면 상이 뒤집힐 거야. 됐어요? 자, 얘들아, 볼록 거울이랑 오목 거울 중에 어떤 게 그 빛을 한 점에 모았어? 오목 거울. 그쵸? 오목 거울 상이 크게 보였나요? 작게 보였나요? 크게 보였어요. 자, 모이는 거 왜냐니 위에 써 있었어요. 실물보다 크게 보여요. 치과용 거울 이야기 했었어. 모을 거야, 그치? 자, 모을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모았더니 실물보다 큰 상이 생기고요. 멀어지면 상이 어떻게 돼? 뒤집혀요. 그러면 볼록 렌즈랑 오목 거울이랑 비슷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목 렌즈 빛을 퍼지게 했네요. 크기가 어떻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내 눈 작아졌었잖아. 작게 보일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바로 선 모습이에요. 눈이 뒤집어지진 않았어요. 그쵸? 얘랑 비슷했던 건 누구다? 볼록 렌즈다. 얘도 빛을 퍼지게 할 거고요. 실물보다 작게 보일 거고 바로 선 모습으로 보일 건데 멀어진다고 해서 뒤집히지 않아요.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볼록 렌즈랑 오목 거울이랑 비슷하게 보일 거고 이 색깔로 했었네. 볼록 렌즈랑 오목 거울. 그 다음에 오목 렌즈랑 볼록 거울이랑 비슷하더라. 뭐 나중에 혹시 여유 되시면은 이렇게 색깔 파란색이랑 빨간색 나눠서 하든가 형광펜 모도랑 주황으로 하던가 이렇게 정리를 해놔도 괜찮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어디다 쓰느냐? 볼록 렌즈 그 돋보기에다 쓸 거예요. 여기 돋보기 안 써있지만. 그리고 현미경, 망원경 이런 거 확대경 이런 데다 쓸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볼 때다 쓸 거야. 크게 보여야 될 때. 자, 그 다음에 오목 렌즈는요. 자동차에 안개등 되어 있는데 빛이 퍼지도록 할 거예요. 전조등은 쫙 세게 나갈 거거든. 안개등은 좀 퍼지게 해야 돼서 요거 오목 렌즈 사용하더라. 자, 그 다음에 근시 교정용 안경은 오목 렌즈를 쓰고요. 원시 교정용 안경은 볼록 렌즈를 써요. 나는 근시야 원시야? 어떤 걸까? 너네 친구들 근시야 원시야? 원시인가 봐요. 아니에요. 다들 근시예요. 대부분은 근시예요. 원시인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근시거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잖아, 친구들. 그래서 안경 쓰지 않아? 그래. 가까이가 안 보여 원래? 아니요. 원래 다 멀리가 안 보여요. 그래. 너네도 멀어질수록 안 보이잖아. 그래. 그치? 단지 나는 너네보다 조금 더 가까이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뿐이지 멀리가 안 보여. 맞아? 자, 근시라는 건요. 가까이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가까울 근자예요. 근자 그 다음에 보일 시자 해서 가까운 것만 보인다는 거야. 먼 게 안 보여요. 요 근시의 경우에는 오목 렌즈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시는 멀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돋보기 안경, 볼록 렌즈 쓸 거예요. 원시랑 근시 다르다는 거. 혹시 이거 헷갈리시면 안경 쓰는 사람은 헷갈릴 일 없을 거야. 만져보면 돼. 시험 치다 모르겠으면 만져봐봐. 만져보면 오목 렌즈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어떡하지? 작아지는 거랑 같이 외우세요. 이거 오목 렌즈인 거. 우리 기본적으로 대부분 친구들 다 근시 다 오목 렌즈 사용한다. 그래서 눈 작아진다. 이렇게 다 연결해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응. 원시랑 근시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 그 앞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문제 안 풀었지? 문제 봅시다. 답이 다 써있지만 못 본 척 할게요. 자, A부터 D까지 너네는 책 봐. 그러니까 책 보시고 A부터 D까지 중에 입사각은 A, B, C, D 중에 어떤 거예요? B예요. 그쵸? A로 고르시면 안 돼요. 입사각이다 라고 하면 빛이랑 법선 사이의 각인 거예요. 맞아? 자, 그 다음에 반사각은요? C예요. 그쵸? 법선이랑 빛 사이의 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의 각도, 그러니까 입사각의 각도가 30도면 반사각은 몇 도일까? 30도죠?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항상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2번 빛의 굴절에 대한 설명. 빛의 굴절은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된다? 꺾이는 거다. 자, 굴절하는 빛이랑 그렇지.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한다. 법선이라는 거. 자, 그 다음 빛이 굴절할 때 입사각이 커질수록 굴절각이 커진다. 경계면 표면. 맞아요. 여기 표면. 물 표면 생각하시면 돼요. 꺾이기 시작하는 표면. 자, 그 다음에 물체를 보는 과정 설명했대요.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광원에서 나온 어떤 게 직접 들어온다? 빛이 직접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책상 보려면 책상은 빛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직접 들어오거나 반사되거나.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물체에서 퍼져나온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한다. 맞아요. 자, 거울면에서 입사각보다 작은 크기의 반사각으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온다. 입사각보다 작은 크기의 반사각.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거울 뒤에 생긴 상은 직진하는 빛이 거울을 통과하여 생긴 것이다. 통과하여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온 거고 내가 거기다가 상을 맺힌 거야. 그치? 거기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30cm 떨어진 거리에 놓고 관찰했는데 평면 거울에서부터 물체의 상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30cm. 30cm여야겠네요. 물체의 상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어디에 있는 거야? 거울 속. 그렇죠. 거울 속에 있는 걸 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너네 혹시 요거 반사, 정반사랑 난반사라는 거 배웠을까요? 안 했죠? 학교에서 아예 안 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구면 거울이라고 하면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이런 거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때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의 진행 경로로 옳은 거 몇 번이랑 몇 번이야? 볼록 4번이랑 3번이요. 볼록 거울은 빛을 어떻게 한다? 퍼지게 한다. 너 4번이네. 빛을 퍼지게 한다. 볼록 거울은 퍼지게 해요. 오목 거울은 한 점으로 모이게 한다. 오케이? 자, 헷갈리시면 이 문장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너네 없는 거야. 써도 돼. 오목 거울은 모으고 볼록 거울은 퍼지게 한다. 써서라도 외우세요. 자, 그 다음 구면 거울에 의해서 생기는 상에 대해서 옳은 설명이랑 옳지 않은 설명. 볼록 거울에 의해서 생기는 상은 항상 바로 선 상이다. 그러니까 안 뒤집힌다. 아니 볼록 거울은 안 뒤집혀요. 퍼지게 하는 볼록 거울은 뒤집히지 않아요. 자, 퍼지게 하면 위아래가 뒤집히지 않아, 빛이. 그치? 모였을 때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게 위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맞아? 그래서 퍼질 때는요 항상 바로 선상이고요. 모일 때가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목 거울과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 실물보다 작은 상이 생긴다. 맞아요. 모일 때 큰 상이 생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목 거울과 물체가 아주 멀리 있을 때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맞아요.
자, 그 다음 8번. 볼록 거울이 이용되는 예시 뭐 있어요? 기억 편의점 거울. 그리고 디귿 전조등은 모아서 쫙 쏠 거야. 리얼. 리을. 도로 안전 거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오목 거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렌즈를 통과한 빛의 진행 경로로 옳은 거. 볼록 거울은 모아 아니면 퍼져? 퍼즐. 에이, 모은다고 돼. 모을 거예요. 볼록 거울은 모아요. 그 2번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은 허식은 퍼져요. 3 2번이랑 4번이겠죠? 네. 오케이? 볼록 거울은 모으고 오목 렌즈는 퍼진다. 자, 그러면 이 꽃이 지금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어요. 그럼 볼록 렌즈야, 오목 렌즈야? 볼록 볼록 렌즈죠? 이거 빛이 모으는 거 볼록 렌즈 혹시 잘 모르겠으면 돋보기로 종이 태울 수 있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게 빛이 여기서 모이니까 빛이 모이니까 여기 열이 쫙 집중돼서 모을 수 있는 거, 그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돋보기가 볼록 렌즈니까 볼록 렌즈가 모으는 거다. 오케이? 볼록 렌즈가 모으는 거면 오목 렌즈는 뭐겠어? 허식이 아니고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은 뒤집을 거야. 볼록 렌즈가 모았어. 볼록 거울이 퍼질 거야. 오목 거울이 모을 거고요. 다시 볼록 렌즈가 모을 거야. 볼록 렌즈가 모아. 그러면 오목 렌즈는 어떻게 된다? 오목 렌즈는 퍼질 거야. 자, 그 다음에 거울은 뒤집혀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목 거울이 모아요. 퍼지는 거 볼록 거울이 퍼져요. 혹시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가 편해질까요? 볼록 거울 하나만 외우면은 나머지 다 그냥 뒤집으면 돼. 오케이? 요거 일단 외우는 거 괜찮을까요? 일단 이렇게 외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오목 거울에서 생기는 상이랑 비슷한 특징의 상이 생기는 렌즈. 어떤 렌즈야, 그럼? 오목 거울이랑 비슷한 렌즈가 어떤 렌즈라고? 그렇지, 볼록 렌즈로 할 거라고. 거울이랑 렌즈는 볼록이랑 오목을 뒤집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긴다. 오목이 자, 이거 오목 렌즈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이나 돋보기에 이용된다. 볼록 볼록이죠. 그 다음에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시력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갖고 있는 근시 생각하면 돼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쵸? 근시는 볼록이야, 오목이야? 오목이에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괜찮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탐구 A 보시면요. 요거는 내용은 간단해요. 거울 놨어. 레이저를 쭉 쏠 거야. 빛에 반사겠어, 굴절이겠어? 반사겠죠. 뭐 보고 싶은 거겠니? 각도도 있고. 입사각이랑 그렇지.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똑같은 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비추면 빨간색으로 나오더라.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더라. 주황색으로 하면 주황색으로 나오더라.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더라. 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이 든 반원형 접시래. 뭐겠어, 이거는? 입사각이랑 굴절 그렇죠. 굴절 볼 거예요. 빛의 굴절. 그러니까 입사각 있고요. 법선에 대해서 빛이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죠. 자, 그 다음에 굴절된 여기 굴절각 있을 거예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어떻게 된다? 커져요. 입사각이 클수록 굴절각이 커지더라. 오케이? 그 실험인 거고요. 어렵지 않죠? 내용 간단해요. 자, 그럼 정리 보시면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빛이 굴절할 때 입사각의 크기가 작아지면 굴절각의 크기는 작아진다. 작아지면 작아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평면 거울에 빛을 비추면 확인 문제 1번이에요. 평면 거울에 빛을 비추면 빛을 반사한다. 그렇죠. 거울 빛을 반사할 거고요.
법선은 각도기 중앙의 0도인 선이다. 중앙의 선이죠. 자, 그 다음에 거울면에서 빛이 반사할 때 반사각은 입사각보다 작다. 아니에요. 그쵸? 어때요?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공기 중에 빛이 물속으로 진행할 때 빛은 경계면에서 굴절해야 돼요. 그쵸? 직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물속에서 굴절된 빛이 물의 경계면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한다. 경계면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해요? 그렇죠. 법선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여기 경계면을. 자, 그 다음 빛이 굴절할 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탐구 B 볼게요. 자, 반투명 거울 세워놓고 거울 앞에 물체 A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상이 비치는 위치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물체 B를 놓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의 거리가 어떤지 봤는데 거리가 어떻더라? 같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 간단하죠? 자, 그러면 평면 거울에 의해서 생기는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죠? 그쵸? 평면 거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상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같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평면 거울에 의해서 생기는 상은 거울 뒤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맞아요. 자, 그 다음 거울에 생기는 물체 A의 상의 크기는 물체 B의 크기로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거울에 비치는 상의 크기랑 물체의 크기랑 같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작은 반투명 거울을 사용하면 실제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긴다. 아니죠. 거울의 크기랑 상관없어요. 자, 거울에 생기는 상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거울과 물체 B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맞아요. 자,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져도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 멀어져야 되죠. 됐을까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 잠깐은 그림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림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옆 페이지 보시면 태양열 조리개가 이렇게 생긴 거야. 오목이겠니? 볼록이겠니? 거울이야 이거. 오목 거울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너네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요?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내가 딱 중학교 때 중학교 과학쌤이 이거를 얘기해 주셔서 와, 과학쌤은 되게 많은 걸 아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나도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뭐냐면 오목 거울은 빛을 어떻게 해? 모으죠? 모아서 그 열로 데우는 거야.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목 거울로 모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것도 빛을 모으니까 태울 수 있었던 거야. 맞아? 그거랑 반대로 이제 거울 써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열 조리기가 오목 거울이구나. 이렇게 생긴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편의점 거울 이렇게 생겼어요. 구석에 한 번쯤 봐봐. 있어. 실제로 있거든? 그 다음에 도로에도 이렇게 생긴 거울 보신 적 있죠? 이것도 작게 보여요. 자, 그러면 돋보기부터. 돋보기는 어떤 렌즈 이용하죠? 얘는 볼록 렌즈. 볼록 렌즈 쓰죠. 밑에 아마 정리가 되어 있긴 너네가 써야 되네 어차피? 너네 빈칸이지? 기억. 돋보기 볼록 렌즈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손거울은요? 평면 거울 써야지. 거울이잖아, 거울. 평면 거울 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현미경은? 얘는 오목 렌즈. 크게 봐야 돼. 크게 보고 싶어. 오목은 작게 보인다니까? 볼록 렌즈라고. 현미경 작은 거구나. 현미경은 작은 걸로 봐야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으로 근시용 안경. 이게 오목 거울이야, 렌즈야? 당연히 렌즈죠. 자, 그 다음에 세면대 거울. 평면 거울이고요. 그 다음에 치과용 거울. 이거 오목 거울이에요. 왜 오목 거울 쓴다고? 그렇지, 크게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편의점 거울. 볼록 거울이요. 볼록 거울 쓸 거고요. 도로 안전 거울. 볼록 거울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양열 조리기, 오목거울이라고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안개등, 빛을 퍼지게 할 거야. 오목 렌즈. 오목 렌즈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화장용 확대 거울이래. 오목 거울. 오목 거울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측면 거울. 작게 보이는 것 같아? 크게 보이는 것 같아? 짧게 보이는 거. 그럼 뭐겠어?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이에요. 아, 그치. 이거 자동차의 측면 거울 넓은 시야를 봐야겠지. 저 쬐까만 거울로 많이 봐야 되니까 볼록 거울 써요. 그래서 여기 밑에 주의점이 적혀 있어. 실제보다 상이 좀 그 작게 보이고, 맞아. 그렇게 보인다. 이런 거. 실제보다 가까이 있다. 보이기보다 가까이 있다. 이런 거 적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요 뒤에 쭉쭉 넘어가서 104쪽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시험 범위 들어가면 문제만 풀어도 돼요, 여기. 자, 물체의 색이야. 자, 물체의 색이라고 하면 내가 반사된 걸 보는 거예요. 반사된 빛을 보는 거야. 자, 그럼 딸기 무슨 색이라고? 빨간색이야. 그럼 무슨 빛이 반사된 거야? 빨간 빛만 반사된 거야. 여기 딸기 요 초록색깔 꼭지는 초록빛만 반사된 거야. 이 책상은 갈색. 갈색빛만 반사된 거야. 자, 그럼 문제가 뭐냐? 하얀 거랑 까만 거예요. 자, 하얀 거는 흰색 빛이 아니라요. 모든 색깔이 다 합쳐지면 흰색이 될 거거든? 그래서 모든 색을 반사하는 게 흰색이야. 모든 색을 반사하면 흰색이에요. 자, 반대로 검은색은 무슨 색을 반사할까요? 아무색. 아무 색도 반사 안 해요. 까만 빛을 본 적 있어요? 까만 색깔 빛이라는 건 없어. 까맣다는 건 모든 색을 흡수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빨간색은 빨간색만 반사한다 그랬지? 빨간색깔 빛만 들어갔나요? 아니면 그냥 하얀 빛이 들어간 건가요? 빨간색. 너네 이 빛 하얘, 빨개? 하얘. 하얘. 그치? 근데 저 빨간 색깔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 빨간색으로 보여. 그러면 저 하얀 빛 중에서 하얀 빛이 왜 하얗다 그랬어? 모든 그렇지. 색이 모든 색의 빛이 섞여 있어. 자, 그 중에서 빨간색만 반사됐네.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 튕겨나와. 다 흡수된 거예요. 아, 반사가 튕겨나온 거잖아. 빨간색만 튕겨나온 거고 나머지 다 흡수한 거야. 오케이? 네. 갈색빛만 튕겨나오고 나머지 흡수한 거예요. 까만색은 다 자기가 흡수한 거고요. 하얀색은 다 반사를 한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물체의 색은 반사하는 색으로 보이는 거고 나머지 색은 다 흡수하는 거야. 살색 빛도 있어요. 사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자, 그래서 광원에 따른 거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빛은요, 사실 빛의 삼원색이 있어. 빨강, 초록, 파랑. 이거 세 가지 합쳐가지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세 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 거야. 세 개 삼원색 배우신 적 있을까요, 혹시? 미술 시간에? 옛날 배운 적은 있죠, 그쵸? 그것처럼 빛도 삼원색이 있어요. 자,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이고요. 혹시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한 번도 저걸 자홍색이라고 부른 적이 없지만 자홍색으로 외우셔야 돼요. 요 자주 색깔 자홍색이라고 할 거거든요. 청록색은 그나마 좀 청록색 같긴 한데 요 색깔 이름 외우시면 되고 이렇게 색깔을 합성시켜서 우리가 빛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색깔 만들 때도 실제로 그 세 개 삼원색을 섞어서 만드는 거다 이야기했었지. 살색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섞여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이 하실 거 요거 외우시는 거 나중에 시험 범위 들어가면. 왜 이렇게 싫어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놓고 온 광원의 색에 따른 물체의 색 하면 백색광이면 빨간색 빛만 반사하고 나머지 흡수할 수 있어. 초록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흡수할 수 있어요. 맞아? 자, 그런데 요 빨갛고 초록색인 건데 빨간 조명이네. 네. 빨간 조명이면 무슨 색깔 빛밖에 없는 거야? 빨간색. 빨간 빛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 빛 반사해서 빨강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초록빛은 요 초록 색깔 튤립은 빨간색을 어떻게 해? 흡수해. 맞아, 흡수해.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야. 있는 빛에 빛이 빨간 빛밖에 없었는데 얘는 빨간 빛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럼 모든 빛을 흡수했지. 까맣게 보일 거예요. 반사하는 게 없으니까.
얘는 빨간 것만 반사했으니까 빨간색으로 보여. 자, 초록색에서 보게 되면 이 빨간 장미는 초록색을 흡수해서 까맣게 보여요. 반사할 게 없어요. 맞아? 네. 자, 그런데 이 초록색 이파리는요. 초록색을 반사해서 초록색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파란색에서 보니까 둘 다 어때? 둘 다 까맣게 보여. 둘 다 파란색은 흡수할 거거든. 여기서 빨강, 초록, 파랑으로 내준 이유가 빛의 삼원색이 빨강, 초록, 파랑이라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오케이? 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영상장치에서 색 나오는 거 실제로 빨강, 초록, 파랑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얘네 세 개의 밝기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 합성해서 만들 거다. 그래서 영상장치의 화면은 빨강, 초록, 파랑빛을 내는 화소에서 나오는 빛을 합성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되어 있고요. 이 색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끝이야. 내용 어려울 거 없죠? 이게 끝이야. 이제 살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살색.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적당하게 섞인 거죠. 아, 적당하게 반사시키는 거지, 그러면. 두 빨강이랑 초록이랑 똑같이 반사시키면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고, 저 중에서 뭐, 빨간 걸 더 많이 반사시키면 색깔이 또 바뀌겠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 빛의 삼원색도 빨강이랑 노랑이랑 섞으면, 빛의 색, 빨강이랑 노랑 섞으면 무슨 색 돼? 주황색. 주황 색깔 되죠? 거기다가 노란 색깔 더 섞으면 어떻게 될까? 살색이요. 살색, 귤색, 뭐, 요 정도 되겠지. 그런 느낌으로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뭐 이거는 시험 범위가 맞다라고 하면 여기 문제 풀게요. 네. 내용 어려울 거 없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숙제는 교재 103쪽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104쪽은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하면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쭉쭉 넘어가시기 전에 대단원 마무리 정도까지만 넘어가서 122쪽 1번부터 하셔서 8번까지만 하시면 되네요. 그쵸? 됐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시험 대비 교재. 너네 시험 대비 교재를 내가 저번에 그 혼합물 분리 끝까지 안 내줬죠? 맞아요. 그쵸? 서술형 오지선 그 몇 페이지까지 내줬니 내가? 19쪽. 아 19쪽까지만 내줬어. 이거 옛날 거네. 21쪽이요? 여기 표시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시험 대비 교재는 29쪽까지 할게요. 대신에 우리 지금 35분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본 교재로 돌아가셔서 문제 푸실 거예요. 프린트해도 돼요. 말리진 않아요.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본 교재를 하셔도 되고 내가 오늘 혹시 질문할 게 좀 더 많을 것 같다 하는 거 먼저 푸세요. 둘 다 없을 것 같으면 하고 싶은 것부터 해도 돼요. 안 어렵잖아, 솔직하게.